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소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현대차 단기적인 관점, 중기, 장기적인 관점까지 모두 좋은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저희 VIP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대차를 단기적인 시세에서는 전부 다 또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유는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일단은 경기 민감주 쪽으로는 우선적으로 단기적인 차익 시세를 우리가 챙기는 것이 맞는 관점이었다라는 부분을 제가 한번 더 이야기를 또 같이 드릴 거고, 그럼 앞으로 지금 우리가 중장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할 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차가 지금 조정을 받고 쉬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 중에 우리 현대차와 같이 어떤 파트너십을 맺고 같이 공동으로 어떤 특정 부분을 좀 개발하는 그런 좀 R&D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또 있습니다. 많이 빠진 종목이긴 한데, 자, 지금 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종목도 하나 같이 언급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또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현대차 일봉 차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6만원에 1차 매도를 한번 한 상태였고, 다시 한번 상승을 보였을 때 18만원에서 우리가 매도를 한번 또 했었습니다. 자, 고점이 18만 500원이었죠. 근데 우리는 이때 당시에 보시면, 자, 현대차 18만원 부근에서 2차로 30% 한 번 더 매도, 이렇게 해서 제가 사인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도를 최종적으로 했고, 나머지 물량도 이제 다시 한번 빠질 때 어제 16만원 위에서 한 번 더 전량 매도를 했었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매도를 한 이유는요, 지금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늘고 있어요. 자,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면서 다시 한번 지금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최근 어떤 이런 흐름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만 좀 단독적으로 하락을 보였거든요. 환율도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고, 글로벌 증시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중국도 굉장히 강했고, 그렇죠? 다 괜찮았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이런 식으로 빠졌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가 이제 우선적으로 왔다 갔다가 지금 저희는 뭐 다시 왔지만,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코로나가 먼저 찾아왔었고, 또 그것을 잘 극복해낸 어떤 모범 사례였거든요. 우리나라 한국이, K바이오가 굉장히 코로나에 있어서 모범 사례가 된 국가 중에 한 국가인데, 지금 이런 모범 국가도 이런 코로나에 다시 한번 어떤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무래도 조금 증시에 부담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코로나가 확진자 수가 급 늘다 보니까 급격하게 이제 증가세를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많이 들고 있던 개인의 물량들이 또 투매를 부르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면서 아무래도 시장에는 엄청난 리스크로 반영이 됐죠. 자, 그러면서 단순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게 뭐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1차 팬데믹 당시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접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진단키트, 알코올, 마스크,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온라인 교육,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들은 싹 다 죽었죠. 그 다음에 언택트 관련된 종목, 이렇게 해서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다시 한번 어제 펼쳐졌던 거죠. 어제 코스닥이 급락을 했을 때,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었는데, 그러면서 경기 민감주는 그 당시에 어땠습니까? 경기 민감주들은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빠졌었잖아요. 이 당시가 1차 팬데믹 당시인데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려감이 키워질 때 우리가 신규 매수만 고려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수급이 유입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수익을 또 지켜야 되는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현대차 우리가 거의 지금 적지 않은 수익권이었는데, 이 종목도 수익을 지켜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또 매도를 분할로서 3회에 걸쳐서 30% 전량 매도, 이렇게 제가 사인을 드려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8월 10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우리 54% 수익률, 적게는 28, 59% 이런 식으로 매도를 했고요. 자, 카카오는 일단 일부라도 차익 실현을 좀 하고 가는 전략으로 했고, 에코프로비엠도 15, 16%대 이런 식으로 수익을 좀 챙겼었고, 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도 현대차 다시 이제 16만 원대면은 다시 57, 8%대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18%, 그러니까 18만 원대에서 매도를 했지만 다시 16만 원대에서 최종 매도를 했기 때문에 최종 수익률은 이제 57, 58%, 60%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렇게 해서 수익 실현을 실제로 했다. 카카오도 어제 올려줄 때, 단기적인 시세를 올려줄 때 챙겨두고, 우리는 이제 다시 다음 바라보고 있는 모멘텀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량 매도는 아니었어요. 현대차는 전량 매도했고, 삼성전자도 올려줄 때 우리가 일부 비중을 좀 덜었고, 금융주들 다시 한번 조정받을 때 재접근하기 위해서 수익 실현을 다 했고, 에코프로비엠도 챙길 거는 챙겨놓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제 18일 날 우리가 이런 중장기 종목들도 내줄 때 좀 챙기자라는 관점으로 수익을 좀 챙겨놨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매매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가지고 내가 여기 사서 여기서 팔으라고 하지 않았냐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여기서 사라고 했고 여기서 팔았고 그렇게 대응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자, 일단은 경기 민감주들은 그런 식으로 좀 저는 대응을 했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때 저는 15만 원 부근에서 한번 추가적으로 신규 접근을 할 계획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퍼포먼스는 끝났지만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접근을 해도 너무 좋다. 그렇게 좀 보고 싶고요. 지금 일단은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우리가 좀 관심 가져봐도 좋을 종목은 저는 일단 세원을 좀 선택을 했는데, 이미 조금 늦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가 좀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접근을 한다면 그래도 지금에서도 어떤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종목 이렇게 살펴보시면 세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공조장치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예요. 현대차에서 개발한 이 수소차 관련 공조 시스템에 대해서 공동으로 같이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모멘텀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이 되긴 하겠지만, 최근에 지금 많이 빠져줬죠. 이렇게 많이 빠진 상황에서 지금 이 순간에 이 시점에 조금 특별한 수급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JP모건 쪽에서도 수급이 좀 유입이 되고 있고, 이들은 지금 벌써 수익권이죠. 사실 여기 보시면 매입한 단가가 급락을 보였을 당시에 이렇게 많이 사들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들이고 지금도 계속 사들이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이 종목을 신규로 편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관점, 길어봐야 스윙 패턴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손절은 60일선을 손절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시장이 조금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5,500원 밑에서 잡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도 좀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점. 분봉도 보시면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지고 반등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지금 6,000원 라인을 다시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6,000원의 저항도 좀 강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약 수익이라도 좀 발생이 된다라면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 저점을 깨는 다시 이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커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캔들이 작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폭만 하더라도 벌써 10%가 넘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수적인 관점이면 5,500원 밑에, 그리고 나는 조금 그래 공격적으로 분할로 하겠다 하시면 뭐 5,600원 이하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시각이 11시 2분을 넘고 있는데요. 시계를 한번 켜드릴게요. 자, 11시 2분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일단은 조정을 좀 받을 때 접근을 해보는 전략도 좋겠죠. 아직 그렇게 큰 시세가 나온 상황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종목도 그런 식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하락장에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편입을 또 새롭게 해본다라고 하시면, 지금 금융주들이 단기적인 시세가 나오고 다 빠져버렸잖아요. 이런 종목은 우리가 또 분할로 역시나 매도를 다 했던 종목이긴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금융주가 일단은 수익을 좀 줄 때 손실을 보지 않는 선에서는 매도를 좀 다 하자, 그래서 분할로서 꾸준하게 매도는 했지만 어제 일단은 전량 다 매도를 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라도 챙길 건 좀 챙겨놓고 재접근을 하더라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수익을 챙겼고, 뭐 절대적으로 기업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매도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도 결코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영향, 시장에 대한 리스크, 외부적인 리스크가 주가에도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주는 건 챙기고 봐야 되지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걸 뭐 그냥 끝까지 뭐 지금 시장 무시하면서 끌고 가기에는 좀 아깝잖아요. 기회비용이나 여러분들의 좀 회전율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아깝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나금융지주는 최초에 29,000원 밑에서부터 추천을 했던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상단 부분에서 좀 매도를 하고 지금 또 다시 빠져준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신규로 접근을 해도 되겠지만, 지금은 이평선이나 여러 가지 좀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저항 매물이 좀 두텁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주가가 한번 이렇게 위에 상단으로 파동을 만들어주면은 신규로 상단 포지션을 뚫고 가는 것보다 다시 때려 맞고 반등을 보이는 이런 힘이 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 기존에 뭐 올라가는, 그러니까 최초로 올라가는 종목과 이렇게 지금 신규로 저항을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의 힘과, 그리고 한번 빠지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일 때 힘은 거의 배로 필요합니다. 거의 배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의 이 반등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하나금융지주는 좀 버거울 수 있으니까 차라리 신한지주 쪽도 비슷한 패턴이긴 하나, 오히려 이평선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신한지주가 심리적으로는 좀 더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21선에 지금 하나금융지주는 저항을 받고 있죠. 신한지주는 그래도 21선을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신규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금융주는 신한지주로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겠나. 시총의 규모도 적지 않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면에서 코스피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이에요. 이 정도의 규모면 적지가 않습니다. 이번 분기만 하더라도 잠정 실적은 일단은 1조 2천억 원 정도, 그렇죠? 1조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면서 연간 영업이익을 보면요, 지금 2조 원대부터 작년까지 5조 원대로 이제 올라와 줬습니다.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건에 대해서도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영업이익이 조금 줄긴 하겠지만 이 정도의 기여 자체는 이미 4조에서 5조 원대 기여 자체도 이미 코스피 전체 시장의 영업이익률에 대한 그런 기여도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이 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경기는 계속해서 어떤 뭐랄까요, 인플레와 디플레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금융주들은 이제 금리에 일단 우선적으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이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아무래도 코로나 다시 확산세로 접어들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딜레이도 우려감이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융주들도 단기적으로 이제 경기 회복 그런 굴곡에 따라서, 기대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굴곡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시세를 줬을 때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좀 접근을 하더라도 아직은 또 매력 있는 단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서 대응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좀 빠르게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방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가끔 이제 이 번호로 연락을 주셔서 종목 상담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종목 상담은 우리가 자본시장 법률상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떤 영업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자, 물려있는 종목 상담해 드릴 테니까 VIP방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다 불법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1대1로 종목 상담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반드시 꼭 체크하시고, 여러분들, 자, 어쨌든 이번 지금 이제 하락을 보이고 나서 지금의 하락이 약간 과거에 6월 15일 날 코스닥이 마이너스 7%나 빠졌을 당시도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그 당시에 어떤 흐름과 어떤 수급으로 인해서 빠졌고, 그렇게 큰 장대 음봉을 만든 상황에서 코스닥이 장대 음봉을 만들고 나서 어떤 포지션을 잡으면서 지수가 다시 반등해서 현재 위치까지 왔었는지, 최근에 800 이상의 그런 포인트까지 어떻게 왔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이 최근 5거래일 동안 하락폭이 마이너스 7.4% 정도가 됩니다. 그럼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하루 만에 빠진 거냐, 6월 15일 날 하루 만에 빠진 거냐, 지금 5거래일 동안 빠진 거냐, 비슷한 수치가 빠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락을 보인 뒤에 거의 마이너스 7에서 7% 정도의 하락을 보인 뒤에 다시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지금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자, 그 당시에 우리가 억울하게 빠진 종목들을 잘 캐치해서 대원제약도 상한가를 한번 먹었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계속해서 우리가 또 억울하게 빠진 종목들도 잘 리서치를 해가지고 편입을 해서 수익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빠졌을 당시에 여러분들한테도 개인 계좌의 데미지가 크다라고 하시면 효율성을 잘 좀 판단을 해보세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물론 아직까지는 100% 적극적으로 매매 임하기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이제 VIP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씩 다시 한번 슬슬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시더라도 늦지 않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억울하게 빠진 종목들 계속해서 제가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규 편입을 좀 하나씩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어쨌든 VIP 가입 관련해서 나는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 주시면 되시고요. 나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얻는 정보도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